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린입니다. 최근 들어서 집값 상승이 상승 곡선을 나타내면서 시장 참여자의 연령대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3040 세대가 주도했던 청약 시장이 이제 2030 세대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등의 청약제도 개편과 서울발 집값 상승 훈풍이 맞물려서 이제 젊은 수요층 역시 이제 내 집 마련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자,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 돼드리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입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또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자, 부동산 가이드 매주 수요일마다 시청자분들을 새로운 부동산 세계로 가이드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 수석연구원이신 박혜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혜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팍스TV에서 제가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부동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다양한 고민들을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재미있고 실속 있게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 부동산 투자가 대박 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혜준입니다. 혜준이. 부동산 투자 대박 나게 해주니, 재미있게 설명해 주니, 혜준이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대표님 방송 전에 굉장히 긴장된다고 어떻게 얘기하지라고 걱정하시더니 아주 술술술술 너무 잘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이 흐름 이어서 또 우리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 다 같이 만나서 좀 이야기 나눌 자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부동산 투자할 때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재건축 투자 또는 갭 투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투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데요.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재개발 소액 투자처에 대한 분석을 확실하게 해드릴 텐데요. 삼성동도 있고 역삼동도 있고 논현동도 있고 반포동, 개포동 있는데요. 꼭 집어서 쪽집게처럼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래에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화 또는 문자로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부동산 이슈부터 먼저 점검해 볼게요. 오늘 살펴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세 대출을 잡게 되면 결국 월세로 이동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어느 어떤 경제의 패러다임을 보더라도 탈출구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전세 대출을 막아가지고 월세로 전세 수요자가 이동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런 이해를 하셔야 부동산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집값을 올리는 이유 하면 주로 뭐 수요, 또 공급,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거를 지표로 삼아서 투자를 하는데요. 이 부동산 아파트 값을 올리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현재 24년까지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느냐. 결국은 2013년에는요. 바닥을 쳤어요. 너무나 바닥을 쳐가지고 정부에서 제발 집을 사십시오. 집을 사시면
양도세도 면제해 드릴게요. 앞으로 얼마를 버시던 세금 한 푼도 안 내게 해 드릴게요. 이런 정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또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14년도가 되니까 이런 정책의 어떤 지원을 받은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값이 오르게 됐고요. 이 오르는 게 완만하게 올라요. 완만하게 올라서 언제까지 오르느냐? 16년까지 오르거든요. 16년까지 올랐을 때는 사실 많이 오르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오르다가 17년 되니까 훅 해서 오르고요. 근데 18년 때 또 완만하게 오르다가 19년에 훅 해서 올라가는 어떤 주기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지나간 기회를 다시 잡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할 만한 그 포인트가 이 기간 중에 하나 있습니다. 언제냐? 요 15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결국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90에서 80% 정도까지 비슷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전세 대출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준 정책이긴 한데 전세 대출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결국은 전세값의 오름이 더 매매가격보다 더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이제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추격해 오면서 이렇게 매매 가격이 와가지고 요 10% 차이로 붙어버린 거예요. 요런 투자를 굉장히 가성비 좋은 투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돈 얼마 없이 비싼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세 가격이 월세로 탈출할 수 있다. 수요층이 이런 얘기를 드린 것과 맞물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매매 가격이 말이죠. 전세 가격하고 50%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어떤 그 공식화된 룰, 패러다임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 정부가 이걸 알고 계시면서 이런 정책들을 피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매매 가격에 대한 스트레스 DSR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매매 가격에 제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가격대의 아파트를 못 사시는 분들은 전세로 이동하게 되고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50% 차가 유지된다면 결국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같이 오른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정부가 이것을 아시고 지금 현재 급격하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부분을 제어하고 싶다면 꼭 한번 전세 가격,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것들이 사회적 어떤 영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세 가격 오릅니다. 매매 가격 오릅니다. 여러분들 한동안은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자에 좀 참고하셨으면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좀 간략하게 부동산의 이제 역사를 좀 이렇게 쑥 훑어 주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집값이 저렇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했는지 그 흐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래에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저에게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세미나 자리 안내해 드리고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9월 12일이고요. 공덕역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후에 또 문의 후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과 부동산 가이드 필요하시다면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 지금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제가 그 장안평에 네. 지금 건축 심의 준비 중인 자동차 중고 시장 상가하고 네.
그다음에 그 용산의 선인상가를 보유 중인데 네. 이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일단 상가를 두 개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 두 상가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주변의 입지와 전망 어떻게 또 보시는지 저희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장안평역에 있는 중고 자동차 시장에 있는 그 물건을 하나 사셨나 봐요? 네네. 그건 지금 건축 심의 중이고 네. 또 용산의 선인상가는 전망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조합원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려면 이걸 왜 샀는지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시는 분들이 이걸 사는 이유를 알아야 이걸 팔아야 될지 내가 계속 가져가야 될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다주택자라서 네. 그 당시에 그 여유 자금을 갖고 집을 사기는 그래서 상가 쪽을 한번 개발되는 거를 알아보다가 이걸 사게 된 거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전망이 괜찮은 건지 어떤가 해서요. 네네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니까. 대부분 네. 아파트만 많이 아시지 상가를 잘 모르세요. 상가 중에서 네. 지금 투자하신 부분도 지금 자동차 매매 시장에 있는 부동산을 한 칸 한 칸 이렇게 샀다고 하신다면 네네. 저걸 왜 샀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부터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판단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이 장안평역에 이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의 이 건물을 왜 사느냐 했을 때는 일단은 첫 번째 정책의 어떤 방향, 도시 계획, 장안동에 대해서 장안평역에 대해서 서울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좀 보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장안평역이 이렇게 그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건물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으로 협소하는 어떤 구역이 있잖아요. 네네.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만을 위한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전체적으로 뭐 동대문구, 그다음에 서울에 대한 어떤 법률이 있어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은 200%까지 집을 질 수 있습니다. 네.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0%까지 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통용되는 법이 있는 반면에 네.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해가지고요. 요 장안평에 있는 매매 시장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 있어요.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떤가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은데요. 이거 투자를 언제쯤 하셨죠? 이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전에 하셨어요. 네네. 3년 전 21년 정도에 하셨네요. 그죠? 그런 거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럼 20년 정도에 하신 것 같아요. 네. 요거의 가치를 왜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면 원래 우리가 이 도시계획 속에서 서울시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세부 내역이 있는데 그 세부 내역 중에서 장안평역에 있는 장안평 중고 매매 시장을 앞으로 그 좀 더 복합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 거기다 주거 오피스를 좀 집어 넣어가지고 네. 새로운 어떤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네. 이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가를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좀 판단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시청자님. 뭐냐면 이 타이밍이란 게 중요한 건데 수요자 네. 이동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수요자 있잖아요. 수요의 이동이 2016년도부터는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오면서 주택을 샀는데 조금밖에 안 올랐었단 말이에요. 가격대가. 그러다가 17년도에 확 하고 급격하게 올라가요. 18년도에 좀 정리를 했어요. 근데 네. 19, 20년도 가니까 재미를 보신 분들이 속상한 상황이 생겨요. 뭐냐면 집을 사야 되는 건 알겠어. 이제 이건 조금 다른 분들보다 빨리 투자하고 전문가 정도까지 좀 이렇게 선수급이 이제 투자하는 내역이었는데요. 네. 주택을 투자하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양도세로 다 뺏겨. 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라에서 다 가져가니까. 난 어렵게 골랐는데 위험은 내가 안 왔는데 돈은 나라가 다 가져가. 이건 아니다 싶으시니까 이분들이 이동을 해요. 왜 이동을 하냐면 집값이 막 오르니까 나라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뭐 보유세 이런 것들을 막 규제를 하면서 괴롭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탈출구로 이 수요가 어디로 이동하냐? 주택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데 맞아요. 주택이 아닌 곳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을 가지고 검토해서 투자를 하는 곳이 장안평 같은 곳들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 장안평은 앞으로 비전이 있느냐? 건축 심의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거는 사업성이 나온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매도를 그냥 할까, 그냥 좀 더 보유하는 게 나은 건가 해서. 자, 이거를 되돌려 보세요. 결국은 이 사업성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들어가세요, 처음에는? 아니, 잘 크게는 모르셨죠? 모르죠. 그냥 내가 주변에 비해서 이 장안평에 대한 개발 계획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가격이 네. 안 비싸고 이 정도면 소액 투자로 내가 좀 뭔가 수익성이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가신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정부 규제 사항이 없어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지금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한동안에.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으면 정부가 규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규제하죠. 그러면 이거를 피해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있죠. 있죠. 네. 네. 뭘 생각할 게 있어. 본인이 옮겨갔듯이 또 본인 같은 새로운 신출내기 전문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시청자님이 그걸 넘길 때 받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시면 되는데 네네. 받아갈 수 있겠죠. 집값이 오른다면.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 이게 사실은 현재 사업성이 있냐 없냐는 여기 방송 중에 주어진 시간만으로는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샘플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어디였죠? 그 용산의 선인상가요. 선인상가요. 네. 선인상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선인상가도 주택이 아닌 투자처로 판단하셔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선인상가는 조금 다르죠. 사실 보시면 이 용산역에 보시면 용산역에 이 선인상가라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선인상가를 사실은 이제 시청자님이 투자하신 이 부동산들은 제가 이제 19년, 20년도에 저희 그 고객님들한테 상담해서 투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셔가지고 수익이 많이 보셨죠. 그때 이제 물어보셨을 때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저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신 거죠. 드린 돈에 비해서는. 자, 일단은 제 자랑 그만하고 자, 그래가지고 선인상가를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선인상가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누구나 여기는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과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용산이란 말이죠, 용산. 네. 이 용산에 가서 주택을 산다든지 재개발지를 산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앞으로 내가 들인 돈보다 잘 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자꾸 나라에서 뺏어가고 다른 집도 투자하고 싶은데 못하겠고 해갖고 용산이라면 나는 상가를 사도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의 전환을 좀 해봤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시청자님은 다행히도 그런 부분을 실행에 옮겼으니까 일단은 축하드려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거 몇 년도에 사셨어요? 이것도 한 3년 된 것 같은데. 21년 근데 정도에? 네, 근데 그러면 요거 한 얼마 정도에 사셨어요? 한 3억? 2억? 4억? 2억 4천이요. 2억 정도에 사셨어요? 2억 4천. 2억 4천이요? 네. 그럼 이게 대지 지분당 얼마에 사셨나요? 지분당 가격은 지금 잘 대지 지분이 얼마짜리 사셨어요? 2억 4천짜리를? 이게 지금 한 2.2평, 두 평 정도 나오겠지 뭐. 예,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대부분 2평 정도 나와요. 네. 여기가 지금 세대 수가 한 여기 그 조합 매물은 1,400개 정도인가 1,600개 정도 있는데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요. 요거는 뭐 필요 없어. 요건 필요 없고 그 여기 있는 소유주가 한 900명 정도 되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시겠죠. 근데 네.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요거 보시면 네. 요거 빼고 여기 낮은 상가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리고 여기 용산 전자랜드도 개발해야 되는 거고 네네. 여기 네.
요 드래곤 시티 호텔도 이미 개발됐죠. 네네. 낮은 상가하고 드래곤 시티 호텔 주인이 같은 사람이에요. 네네. 이 사람이 서부 트럭 터미널도 갖고 있어요. 네. 이분들이 이미 성공한 사례를 만들었죠. 네네. 어떤 성공을 해서 드래곤 시티 호텔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 안에 컨벤션 센터도 있고 뭐 정말 거창하게 잘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그럼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면 뒤따라가는 후발자들이 샘플이 되니까 갈만하죠. 아, 조합원 수하고 상관없이요? 네, 갈만하잖아요. 네. 조합원 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게 이 국제업무지구잖아요. 네네. 기지창 부지를 여기다가 그 높은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 이슈를 만들겠다. 우리나라 이슈가 아니고 세계적 이슈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 업무단지예요. 네. 그 업무단지의 방향성을 같이 갈 수 있는 그 지역에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곳 있죠. 네. 여기 지금 선인하고 한신하고 몇 개 없어요. 네네. 이 안에 지금 살 수 있는 게 개별적으로 네. 개인이 살 수 있는 게 네. 네. 대한민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데 900명 있는 게 뭐가 문제야. 아.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결국은 사업성이 나오느냐, 네. 그게 또 실현 가능하느냐,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요거를 한번 계산해 봐 드릴게요. 맨날 이제 뭐 개념만 갖고는 어려우니까 네. 결국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용산인데 용산에 개인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국제업무단지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 업무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건물 중에 하나가 선인상가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제 말은. 네네. 그럼 이게 되느냐라고 보면은 이 친구들을 가지고 숫자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뭐냐? 자 보세요. 얘기가 좀 길어지시는데 요런 거를 좀 좀 상세하게 아셔야지 투자가 정확해져요. 내가 뭐 개념만 가지고 용산 좋은 거 누가 몰라? 강남 좋은 거 누가 몰라? 기승전 용산, 기승전 강남 투자하면 되겠어요? 네. 가성비가 좋고 나한테 맞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얘기는 자 보세요. 요게 여기에 용적률이요.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이 얼마큼이 나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얼마였냐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50%짜리 용적률을 갖고 있었어, 얘가. 네네. 250%짜리 용적률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얼마까지 되냐면 1107%까지 돼요. 네. 1107%까지 집을 질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종상향이라고 해요. 네. 원래 대한민국 모든 땅은 이 숲에도 이 녹지에도 집을 질 수가 있고 뭐 여기 산에도 집을 질 수가 있는데 이 구역마다 대한민국 공법으로 모두를 위해서 어떤 규제상 행위 제한을 했는데 그 행위 제한 중에 하나가 용적률이에요. 이 땅에는 얼마만큼 집을 질 수 있어야 하고 정해놓은 바가 바뀐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 이건 호재 중에 호재잖아요. 네. 같은 공간을 더 높게 올릴 수 있으니까 내가 월세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좋죠. 그럼 요거를 이제 사업성을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시네. 어려워요? 아니요. 어려우면 안 돼요. 네, 어려워도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장안평 투자하실 정도에다가 선인상가 투자할 정도 되시면 꽤나 전문가야. 꽤나 전문가. 뭘 알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정확하게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여기 용산 전자상가 요 근처에는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오피스텔들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네네. 이 오피스텔들의 평당 그 분양 가격 있죠? 지금 팔리고 있는 가격. 네네.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 부동산이 내가 지금 내게 얼마냐, 재료비가 얼마고 네. 이 재료에다가 건축하는 건축 비용이 얼마냐, 그죠? 네. 그리고 건축 비용 말고 부대 잡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부가적으로 이게 얼마가 되냐? A, B, C가 더해지면 이게 원가예요, 그죠? 네. 원가가 될 거 아니야. 네네. 이 원가가 파는 돈보다 작아야지 수익이 남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는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부동산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평당 요게 대충 5,500에서 한 5,000 정도 요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거래가 돼요. 네. 실평당, 네. 실제 평수당. 그럼 네. 평당 5,500, 6,000 알겠죠? 5,500에서 5,000 알겠죠? 네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뭘 하시면 되냐? 내 땅은 지금 2평이라 그랬죠? 네. 내 땅은 2평. 네. 용산 선인상가 2평 갖고 있어요. 근데 네네. 얘가 아까 1107%의 용적률을 준다 그랬죠. 네. 근데 얘가 원래 250%짜리 용적률이었으니까 올려준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올려줬을 때 내가 갖게 되는 게 왜냐하면 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올려준 거에서 일부는 나라가 기부 체납으로 가져가요. 네. 용적률을. 네. 가져가니까 내가 진짜 갖게 되는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찾으면 돼요. 그죠? 네네. 내가 갖게 되는 거. 뭐 네. 더 올라간 것 때문에 건축비도 산정하고 그것 때문에 또 부대적인 비용이 많이 나. 이런 건 복잡하니까 차치하고 네. 내가 지금 얼마 갖게 되느냐. 주로 한 뭐 900% 정도 내가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850%에서 900%, 뭐 작으면 뭐 800% 갖게 되지만 네. 그건 뭐 경우에 따라 좀 달라지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정도 되는 선의상가는 나중에 결과는 달라지면 요 언저리에서 결정이 되는데 900 정도 잡아볼게요. 우리 기분 좋게. 네. 900 정도 잡으면 얼마예요? 2평에 900%를 용적률로 주면 얼마예요? 건물은 18평을 지을 수 있잖아. 92, 18. 네. 9배를 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내 땅에다가 용적률이. 네. 이해 가시죠? 네네. 그럼 얘가 이제 아까 5,500에서 뭐 5,300, 5,000이라고 하면 얼마 계산해 보세요. 5,300 곱하기 18평을 하면 얼마예요, 분양가가? 제가 계산해 볼까요? 얼마인지 나오세요, 시청자님? 아니요, 제 계산기가 지금 없어서. 없어요? 네. 한 10억 좀 안 나오네. 9억 한 뭐 9천 정도 나온다고 할게요. 네. 그럼 다 나왔어. 다 나왔어. 그럼 우리가 알 거 다 알았어요. 9억 9천에 내가 건물을 지어서 팔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선인상가 2평짜리 땅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9억 9천을 팔 수 있으면 빼기 얼마를 해야 돼? 얼마에 사셨어요, 이거를? 2억 4천이요. 2억 4천. 근데 지금 팔고 싶은 금액은 얼마예요? 50원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주로 뭐 그 정도 요즘 한 2억 정도씩 거래될 거예요, 거기서. 얼마요? 한 평당 2억 정도. 네. 그럼 한 4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네. 4억을 빼볼게요. 그럼 얼마 남아요? 5억이요. 5억 9천 남는 거 아니에요? 네네. 5억 산수도 안 해. 왜? 열심히 이렇게 좋은 정보를 가르쳐 주는데 집중하셔야 돼. 네. 4억 빼면 얼마예요? 5억 9천 남았죠? 네. 5억 9천에서 건축비 들어간다 그랬죠? 네. 건축비가 18평이면 평당 1,000만 원 잡으면 많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상가니까. 네. 아파트처럼 막 뭐 싱크대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럼 1,000만 원씩 잡으면 1억 8천 빼줘야죠. 네. 1억 8천 빼면 복잡하니까 1억 9천 빼줍시다. 네네. 그러면 1억 9천 빼주면 얼마? 4억 남았나요? 네. 4억 남았어요, 그죠? 네. 4억을 남았는데 난 땅값도 분명히 4억으로 빼줬고 건축비도 빼줬잖아, 그죠? 네. 1억 9천 빼줬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아까 부대잡비가 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부대잡비가 뭐냐? 뭐 이렇게 그 땅값 4억에 그다음에 건축비 한 2억 잡아서 6억이면 6억에 뭐 이자도 나가고 또 이거에 대한 뭐 세금도 나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많이 잡아야 10몇 프로면 되는데 그냥 여유 있게 우리가 30% 잡으면 6, 3, 18 하면 1억 8천 정도 나가요. 그죠? 네. 그럼 얘가 빼면 얼마 남아요? 한 2억 정도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물건은 2억의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받고 팔면 6억에 팔면 팔리냐? 아직 남았잖아, 사업을 해야 되는 기간이.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만큼 좀 싸게 한 뭐 5억에 파신다든지 4억 더하기 아까 부가가치가 2억이니까 6억짜리인데 4 더하기 부가가치 2억 하면 이제 6억짜리인데 한 5억이나 4억 5천에 할인해서 팔면 팔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선생님은 지금 2억 버신 거예요. 2억 4천 투자해가지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파는 게 나은 건가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선인상가가 앞으로 네. 용산에서 전자랜드 개발하면서 이슈를 받게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주택이 아니잖아요. 네. 아파트 값이 오를 거잖아요. 네. 단 거 갖고 있어갖고 세금 뺏기는 것보다 낫잖아요.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어서 조금 더 가격을 받으실 때까지는 뭐 정부가 막 규제 사항이 없어질 때까지는 갖고 있어도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안평도 보유할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좀 일반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내비게이션답게 길을 정말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청자님께서 이제 가져가시게 되는 용적률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사업 기간이 있다 보니까 미리 매도를 하실지 조금 기다렸다가 이후에 매도를 하실지는 또 현명하게 시청자님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고민 있으시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은 용산인데요. 네, 국제업무지구 주출입구가 생기는 원효로 네, 3가에 오피스텔을 투자하려고 해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 거기 뭐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을 뭐 하다가 2번인가 반려가 되고 지금 1, 2구역으로 나눠지고 뭐 그 오피스텔을 빼고 추진하다가 다시 그 오피스텔을 1구역에서 포함해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시청자님, 네. 죄송한데 혹시 지금 밖에 계실까요? 외부에 계실까요? 네. 바람 소리 때문에 조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네네. 예, 좀 혹시 내부로 이동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됐어요 이제. 예, 네. 지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괜찮은지 물어보려고요. 네, 지금 원효로 3가 쪽에 오피스텔을 투자를 원하시는데 그 지역의 입지나 뭐 호재 이런 게 어떻게 좀 평가가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네, 저희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궁금하신 게 일단 원효로에 있어요, 그죠? 네. 원효로에 있어요. 원효로는 원효대교하고 이어져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친구의 위치적으로 장점을 보자면 여의도도 갖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에 가장 가깝게 있어요. 네. 이 친구가요, 여기 안에 이 국제업무지구가 기지창이거든요. 네. 여기 기지창인데 여기를 개발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16,000개 정도 나와요. 16,000개 정도. 네. 근데 이 친구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보금자리로 주택이 등장하는 건 몇 세대냐면 6,000세대 정도 나와요. 네. 그럼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현재도 많이 있으신데 주택이 남나요? 부족하나요? 부족하겠죠. 부족하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 이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죠. 네. 제 생각에는 국제업무지구 용산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당연히 이 원효로 3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용산을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곳이 원효로 3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좀 개별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나 보죠. 네. 좀 뭐 부동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거기 무슨 추진위가 많아가지고 예. 뭐 1구역 3군데, 뭐 2구역 3군데, 뭐 4군데인가 하여튼 그래서 뭐 구청인가 어디 시청에서 반려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원래는 그 1구역 쪽에 그 상가 쪽에 무슨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했다가 네. 그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외하고 했다가 다시 거기를 포함해서 해라. 예. 신통을.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뭐 그 원효대로인가 거기를 좀 넓히기 위해서 뭐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투자하는 이유가 돈이 좀 더 돈 되면 좋잖아. 돈 되면. 비싸지면 좋은 거잖아요. 네. 이거 아파트 받을 때까지 꼭 기다리는 것보다도 돈이 네.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보시면 그 개념을 잊지 말고 얘기를 좀 들으세요. 자, 네.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원효로 3가의 그 지금 도시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이 이렇게 1구역이에요. 1구역이고 이쪽이 이렇게 해서 2구역이에요. 1구역 이 친구가 먼저 진행했어요. 말씀하시는 네. 대로. 네. 근데 이 친구가 진행을 먼저 한 이유가 이 친구가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 서울시에서 저희 재개발하는 구역으로 지정하게 묶어주세요 하고 이제 부탁하러 가는데 이 친구들이 아직 노후도 조사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얘네 혼자 들어갔다가 네. 들어가서
진행하고 나니까 이 친구들도 노후도가 나온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둘 다 되니까 조건이 되니까 둘이 합칠까 고민을 했겠죠. 네. 둘이 합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높이서부터 해갖고 사업성이 잘 나와요. 1구역은. 근데 2구역은 사업성이 잘 안 나와요. 네. 왜냐면 이 옆에 이 성심여자중학교 있는 데가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여기 높이 제한 같은 게 걸리다 보니까 내가 정해준 법에 대한 어떤 가치를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1구역 애들이 굳이 내가 왜 2구역이랑 같이 해 하고 떨어져서 할 게 이랬었단 말이에요. 네. 따로따로 할 게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같이 하려고 해요. 왜 같이 하려고 하냐면 커지는 대로 보다 많은 인센티브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방향을 좀 바꿨잖아요. 신속 통합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걸 더 드릴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1구역에 계신 분들이 움직인 거예요. 아, 마음이 움직인 거야. 소위 마음이 돈이 되니까. 네네. 근데 이분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요 라인이 이제 드디어 여기다 공원을 이렇게 좀 마련하면 여기서 봤을 때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들로 바뀌게 되고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강뷰가 안 보이는 용산의 아파트하고 용산의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봐도 다른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올라가는 프리미엄 가격이 더 좋겠죠. 뭐 네. 일부는 보이고 일부는 안 보이더라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을 올릴 수 있어? 그럼 나는 이분들하고 같이 할래라고 좀 움직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분들을 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마음을 바꾸게 하는 누군가 어떤 건축가님께서 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다양한 어떤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정비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되겠구나, 앞으로 속도를 내겠구나,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지역인데 다만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이 과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좀 더 상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개인 상담을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원효로 삼가 또 상담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피스텔이 앞으로 이제 사업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가 주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임대 소득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방배동과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후암 3구역의 투자 여부를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세 곳 중에 이제 투자를 좀 고려 중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투자하기 전에 고민하고 알아봐야 될 게 굉장히 많기도 하겠지만 이분은 또 임대 소득자이시기 때문에 또 다르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좀 하셔야 될까요? 네, 일단 그 문자 상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도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려서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 임대사업자라는데 우리가 좀 국한돼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분이 뭐를 모르는지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분은 일단은 어디라고 그랬죠, 아나운서님? 네, 방배동과 네, 노량진 뉴타운. 방배동하고 예, 노량진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후암 3구역입니다. 후암 3구역이요. 후암 3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구역이 어디냐라고 이제 봤을 때 일단 내가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어디에 투자를 할까거든요. 어디에, 무엇보다도 어디에 투자를 할까 봤을 때 복잡해요. 용산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지금 고민하는 바가 방배동이면 서초구란 말이에요. 서초구가 아무래도 더 좋은 거 아닐까? 아니야. 요즘 뜨는 데는 노량진인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 해결하는 법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방배동이 얼마짜리 아파트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배동에는 뭐 아트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랑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름이 좀 어려워. 그랑자이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평당 한 9천 정도예요. 9천 정도.
어떤 가격에서 34평형에 곱하기 9천 하면 그 매매 가격 정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9천만 원짜리의 아파트가 돼 있는 곳을 사겠다, 또는 여기 용산에 가면, 용산에는 용산 후암동을 기준으로 놓을 것이 아니라 용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 있어요? 용산역 앞에 센트럴이 있죠. 요게 지금 평당 한 8,500에서 9천 정도 하고요. 용산이 생각보다 또 가격대가 안 나가는 곳이 있죠. 사실은 이 친구처럼 어떤 바로 공원을 접하고 있고 한강변에 가까운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닌 현재의 아파트들은 약간 구축 기준이긴 하지만, 이쪽에 보시면 이편한 세상이 있어요. 이편한 세상 같은 것들이 평당 한 6,500 정도 이렇게 지금 시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6,500에서 8,500짜리의 입지에 갈 것인가, 평당 9천짜리 입지에 갈 것인가, 또는 여기 노량진 뉴타운은 좀 다르죠. 노량진 뉴타운도 사실 노량진 뉴타운은 현재 완성된 어떤 주거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다 올라간 건 아닌 앞으로 비전 있는 곳이긴 한데, 이 친구를 그럼 판단하려면 흑성 뉴타운이 얼마인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흑성 뉴타운에 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지만 뭐 대장주가 아니고 따라가는 아파트의 가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6천, 5천 요 정도 수준의 그 지금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 중에서 나는 어느 급지로 갈까? 그러면 상급지로 가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상급지로. 상급지로 간다면 원래는 당연히 이 방배로 가야죠. 방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고민해 주시는 문자 상담을 주신 분께서는 지금 재개발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자기 어떤 투자 수익을 늘린다고 한다면 아파트로만 보면 당연히 상급지로 가시는 게 가장 올바르고 편한 생각이시고, 재개발 상급지로 간다면 조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방배동의 흐름이 조금 더 더디고요. 용산 후암동의 흐름이 좀 더 빠르고요. 또 노량진은 적당하지만 가성비가 좀 굉장히 좋게 아직도 가격이 좀 더 떨어져 있는 곳들이 살펴보면 많이 있다 보니까 요 세 개를 구분할 때 1번은 재개발이라면 후암동, 2번은 노량진, 3번은 방배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역과 위치 중요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재개발 쪽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또 완성형 아파트를 보시는 건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전화 연결 바로 또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시죠? 저는 그냥 용산이나 예. 방배 쪽으로 보는데 네.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8억밖에 없어요. 용산과 어디 보신다고요? 방배요. 예. 용산? 제가 네. 예, 한남참 이렇게 예. 성수, 한남, 용산 이렇게 봤는데 예. 금액 부분이 8, 9억밖에 안 돼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여유 자금이 8, 9억 정도 있으신데, 예. 그렇죠? 예. 용산과 뭐 한남 그리고 성수동 성수. 쪽에 투자가 예. 가능할지. 제일 하고 싶은 게 예. 성수, 제일 한남. 네. 예, 안 되면 용산 쪽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1순위가 한남과 용산. 성수동 쪽인데, 네. 예.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뭔가를 하시다가 전화 통화를 하시게 됐나 봐요. 예. 예. 사람이 이게 하루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하고 싶어도 예. 뭔가를 못 하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예. 하여튼 뭐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예,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돈도 8억이나 있으세요. 8억에서 한 9억 정도 되는데 예. 금액이 너무 짧아서 들어가겠습니까? 아이고, 뭐 엄청 좋은 아파트 보는 거 아니면 8, 9억이 어떻게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8억, 9억 가지고 사고 싶은 아파트가 지금 네. 용산에 있고, 또는 네. 우리 이 지금 한남에 성수. 있고 또 성수에 네. 있어요. 네네. 어디가 앞으로 가장 좋아질 것 같으세요?
저는 잘 모르지만 성수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한남, 뭐 용산 이렇게 다 좋은 것 같이 같은데요. 아, 네.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 맞습니다. 아니, 유튜브 맞아요. 보고 그러니까 선생님.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사실은 이 성수하고 이 용산은 좀 대립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성수하고 용산 누가 좋냐 그러면 용산이 좋지. 아, 예. 용산이 좋은데 용산 중에 성수랑 비교될 수 있는 곳은 사실 또 그러고 보면은 용산역 근처에 국정부단지 외에는 없어요. 아, 예. 혹시나 이거는 가설인데 이 공원하고 남산 녹지축이 뭐 신사동이나 뭐 압구정이나 이런 곳처럼 여기 문화의 거리가 되고 부자들이 들어오는 단독주택단지로 부자의 이미지를 만들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이 용산역 인근이 앞으로 성수동과 대립을 할 수 있는 정도 에너지를 지고 있어요. 아, 예. 용산역 근처. 왜냐하면 원래는 용산이어야 되는데 왜 성수를 이렇게 말씀드렸냐? 성수는 압구정의 며느리 아파트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지나쳤어요. 압구정의 며느리 아파트는 금호동으로 간 거예요. 예. 성수동의 이 전면 라인은 정말 부자분들이 내 집 앞에 서울시 공원을 이용하고 한강뷰를 볼 수 있게 나만의 프라이빗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성수는. 그래서 이 친구는 부자들이 찾기 때문에 성수가 용산하고 비교한다면 얘가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한남이 좀 고민되시잖아요. 예. 한남을 제가 왜 2등으로 말씀드렸냐면 한남은 하이엔드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성수는 트리마제, 갤러리아 폴에 누가 들어도 엄청난 부자들이 사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했는데 한남동도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한남동은 하이엔드 고급 아파트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그 중산층 정도 되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단지가 된단 말이에요. 최고급 단지니까 부자들이 막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한남 뉴타운의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해외에서 온 부자들은 성수동 높은 고층 빌딩에 한강뷰를 바라보면서 살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찾을 만한 곳이 성수 외에는 별로 없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성수가 1등인 건 맞고요. 그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잘 찾아보셔야 되겠죠. 저하고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8억 갖고 투자하기는 약간 모자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작은 평형대들이 또 있으니까 사실 수 있다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성수에도.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남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한남 뉴타운도 사실 우리 그 시청자님 정도 수준의 돈을 쥐고 있으면 잘 찾으면 저희가 좀 싸고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으시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세 개 중에 초이스가 나왔으면 성수 1번으로 하시고요. 2번 한남 하시고요. 3번 용산에서 무엇인가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네. 다만 어머니 지금 나이가 지금 뭐 20대 청춘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혹시 위험하거나 이런 뭐 정책, 재개발 재건축은요, 정책, 뭐 아니면 법률, 또 경기에 따라서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재건축 쪽으로도 8억을 노리는 것도 또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걸 함께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뻐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지역들 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1순위 지역부터 차근차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또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다면 또 자리 한번 안내해드리고 저희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공동역 인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내일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